김경애는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줄. 잠시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지자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장도식이 들어섰다. 정신이 드십니까, 이선자 씨? 이선자, 아니, 김경애는 오랫동안 자신을 부르지 않았던 진짜 이름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형사님, 저 다 말할게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고동찬 병원장이 시켰어요. 장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입니까? 7년 전 남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병원장은 그 사고를 무마하는 대신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 언젠가 자기가 필요할 때 조용히 움직여 달라고.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받아들였죠. 그럼 이번 납치도 강태주가 언젠가 자기 뜻을 거스르면 이용하라고 했어요. 사위를 무너뜨릴 카드로. 세윤 씨를 납치한 것도 사실 처음엔 단순한 협박에서 시작됐지만 병원장이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며 판을 키웠어요. 30억도 저희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김경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도 이용당한 거예요. 남편도 저도. 그 시각 세윤은 병원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재활을 위해 조금씩 걸음을 옮기던 그녀의 그림자 뒤로 낯선 인기척이 스쳤다. 순간 섬뜩한 예감에 뒤를 돌아본 세윤의 눈앞에 망치를 든 노만이가 서 있었다. 사모님,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세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망치가 허공을 가르며 벽을 내리쳤다. 세윤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재활 중이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태주야, 태주야. 멀리서 그녀의 비명을 들은 태주가 복도를 내달렸다. 그가 도착했을 때 노만이는 이미 망치를 세윤의 머리 위로 치켜든 상태였다. 안 돼. 태주가 몸을 던져 노만이를 밀쳤다. 두 남자의 몸싸움이 병원 복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세윤은 그 틈을 타벽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몸싸움 중 노만이의 팔꿈치가 세윤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세윤은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며 신음했다. 경비원과 경찰이 달려와 노만이를 겨우 제압했지만 그는 끌려가면서도 세윤을 향해 소리쳤다. 다음엔 진짜로 끝낼 거야. 이건 끝이 아니야. 세윤은 태주의 품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진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엔 방금 병실에서 전해 들은 또 다른 충격이 맴돌고 있었다. 태주야, 나 방금 김경애 진술 들었어. 우리 아빠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꾸몄대. 태주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알아. 짐작은 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우리 아빠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었을까?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믿어왔던 아버지의 얼굴과 지금 드러나는 진실 사이의 간극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세윤아. 태주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같이 알아보자. 너 혼자 감당할 문제 아니야. 세윤은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온전히 붙잡았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팀은 하정수의 사망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계단 아래 떨어진 주사기에서 지문 감식 결과 고동찬의 지문이 검출된 것이다. 팀장님, 이거 병원장 지시가 확실합니다. 장도식은 조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진짜 몸통을 잡아야겠군. 태주는 수술실에서 김경애가 마취에서 깨기 직전 내뱉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인간이길 포기한 건 너의 장인. 그 말이 이제야 완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밤 태주는 고동찬의 방문을 두드렸다. 마주한 장인의 얼굴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존경심을 찾을 수 없었다. 장인어른. 하정수 선생님 죽음 그리고 김경애 진술. 이제 더 이상 숨기실 수 없을 겁니다. 고동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서늘한 미소로 바뀌었다.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나? 자네가 지금 나를 몰아붙일수록 자네 손에 남는 건 살인교사 혐의뿐일 텐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세윤의 번호였다.
태주가 전화를 받자 낯익으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다음엔 진짜로 끝낼게요. 노만이었다. 유치장에 있어야 할 그가 어떻게 전화를 걸었는지 태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사회장,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고동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주 원장은 과거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인어른이야말로 하정수 선생님 사망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이어진 불법 태아 줄기세포 시술, 이것도 함께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장이 술렁였다. 고동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증거가 있나? 하정수의 지문 감식 결과 하나로 나를 몰아붙이겠다는 건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증거는 이미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 사위, 자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팽팽한 대치 속에서 세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연구실에서 찾았어요. 지난 10년간 진행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명단, 그리고 낙태된 태아 조직 공급 경로 기록까지. 고동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윤아, 너까지 이러는 거냐? 아버지.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도 이사장으로서 이 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어요.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밝혀야 해요. 고동찬은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다. 회의실 안의 이사들 역시 서류를 넘겨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치장을 탈출한 노만이가 김경애의 병실로 숨어들어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더 이상은. 그만? 우리가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만두라고. 그 자식들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만이야. 김경애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자. 노만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온 광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는 김경애를 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친 그는 또 다른 인질극을 벌이려 했지만 이수영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다. 몸싸움 끝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노만이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부터 다 부질없었어. 한편 태주는 회의실을 나서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걸음을 멈췄다. 발신자는 어머니 유정원이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강태주 원장님. 자네 어머니 지금 나랑 같이 있네. 고동찬의 목소리였다. 태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인어른 지금 무슨.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를 몰아붙였으니 자네도 잃을 게 있어야 공평하지 않겠나.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겁먹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같은 시각 김경애가 병실 침대에 걸터앉은 채 태주에게 낮게 속삭였다. 강태주 씨. 고동찬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 아내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태주가 고개를 돌렸다. 그럼 당신 손이에요. 당신이 직접 누군가를 해치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진짜 결말이에요. 태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있는 지금 그 말의 의미가 서늘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밖 어딘가 추어탕집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움켜쥔 그의 귓가에 고동찬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30분 주지. 병원 뒤편 옛 창고로 혼자 와. 장인어른, 제발 어머니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상관없다고. 자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나도 이럴 필요 없었어. 전화가 끊겼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다. 세윤이 그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다가왔다. 태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세윤아,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어머니가 장인어른한테 붙잡혀 계셔. 세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아빠가 왜 어머님을? 나 혼자 오라고 하셨어. 참고로. 안 돼, 그건 함정이야. 방금 김경애가 한 말 들었잖아. 아빠가 원하는 건 내 손이라고. 태주는 이미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안 돼, 세윤아. 지금 내 몸으로는 무리야. 세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보내면 이번엔 정말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워. 나 이제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이수영이 다급하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강태주 씨, 방금 추어탕집 근처에서 병원장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저희도 같이 갑니다. 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채웠다. 창밖으로 늦은 밤 병원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